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샤오미 포코폰 VLT 패치하는 방법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이 VLT 패치가 풀릴 거라고. 특히 펌웨어 중에 모뎀이 포함이 되면 풀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침 이제 목요일 밤에 밤늦게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보니 VLT는 또 풀려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VLT 패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VLT 패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3G로 사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기왕 VLT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3G로 사용하실 이유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패치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 테고요. 이번 패치는 초기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신 그대로 패치만 해서 다시 쭉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또 따라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패치와 이전 패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패치 같은 경우에는 내장 메모리 암호화 부분을 다 제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펌웨어가 초기화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외장 메모리를 사용할 겁니다. 외장 메모리 그리고 OTG 케이블과 리더기도 사용할 겁니다. 자, 파일들을 내부로 옮기지 않고 외부에서 루팅을 해서 패치를 하고 다시 언루팅을 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초기화가 될 이유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외장 메모리와 OTG 케이블이 없다면 초기화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매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OTG 케이블은 없다, 외장 메모리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블로그 포스팅에 이 외장 메모리 사용 가능한 TWRP도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가이드 따라 그대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업데이트된 버전이 9.6.22.0, 제가 이전 패치를 할 때 9.6.18.0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뎀도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기저대역 버전이 모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모뎀 버전 변경이 되어 있고요. 자, 업데이트를 하자마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LT 표시가 날라갔어요. 지금 SK텔레콤 유심이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텔레콤 유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VLT 패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VLT 마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SK 같은 경우에 VLT 마크는 나타나요. 자, 그렇지만 전화를 걸면 무조건 3G로 연결이 된다는 거. 자, 제가 지금 고객센터 전화를 걸어보고 있는데요. 114 걸리고 있죠. 자, 화면 시그널은 3G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패치를 진행하셔야 하고요. 이전 방법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업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국산폰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VLT 저희가 수동 패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샤오미가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한 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샤오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통신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분들은 외산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국산 스마트폰 쓰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따라가 보실 분들은 자,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보시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필요한 파일들은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 아래 링크나 아니면 우상단에 느낌표 클릭해 보시면 제 블로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링크에서 이 파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VLT 패치에 필요한 프로그램들과 드라이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별도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윈도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설치법 찾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크게 EFS 데이터는 변경될 부분이 없고요. 그대로 똑같은 EFS를 사용할 테고 TWRP 언더바 루트에는 파티션 암호화를 해주는 파일은 사라지고, 자, 매지스크 17.1이라는 파일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 파일만 가지고 루팅했다가 언루팅을 하는 작업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크립트에 간단한 작업 방법 기재를 해뒀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 스크립트 보시면서 따라와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포코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작업하셨던 분들은 그때 설정이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USB 디버깅을 활성화해 주셔야 돼요. 자, 설정에 있는 추가 설정에 있는 개발자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USB 디버깅 있죠. 자, 이 USB 디버깅을 활성화한 이후에 작업을 시작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USB 디버깅이 활성화되었으면 데이터 케이블로 일단 PC와 연결해 주시고요. 이때 PC와 연결할 때 요즘 노트북들이 USB 3.0만 가지고 있는 노트북들이 많죠. 자, USB 2.0을
포트를 사용해서 연결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야 작업에 에러가 없습니다. USB 3.0만 가지고 있는 노트북, 제 노트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USB 허브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제가 노트북 뒤에 뭐 시꺼먼 거 하나 보이죠? 자, 쯔미 820입니다만은 저 쯔미 820에 USB 허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USB 2.0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라면 커맨드 창 열어서 여기 스크립트에 있는 명령 차근차근 실행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작업은 진행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일단 TWRP로 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패스트붓으로 부팅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것도 ADB 커맨드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크립트에 있는 두 번째 줄이죠. ADB 리브 부트러더. 자, 복사한 상태에서 붙여넣기. 엔터. 자, 이렇게 포코폰은 이렇게 패스트붓. 이민토끼 아니죠. 이렇게 안드로보이 나오는 화면으로 돌아갔고요. 자, 이 상태에서 TWRP로 다시 부팅을 해줍니다. 이 명령 또한 스크립트에 있죠. 자, 패스트붓 띄우고 붓. 이 명령이 바로 TWRP로 부팅을 해주는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띄우고 여기 다도도 받은 경로에 있는 TWRP 이미지 CM 창으로 옮겨주면 경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여기서 엔터. 자, 이렇게 포코폰은 TWRP로 부팅을 하고요. 여기 진입하는 건 똑같습니다. 캔슬 눌러주시고요. 킵 리드 온리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대신 이제 케이블은 연결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OTG를 연결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자, 이전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됐었는데 그때 제가 테스트를 해봤었지만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외장 메모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때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USB 스틱을 사용했어요. OTG 케이블에. 자, 그런데 전력 문제인지 이 USB 스틱들 구형이긴 하지만은 뭐 다른 데는 잘 되고 포코폰도 파워가 들어가 있으면 잘 되는 스틱들인데 TWRP에서는 동작을 안 해요. 인식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지금 외장 메모리를 사용하게 됐고요. 이것도 코우지님이 댓글로 팁을 주셨어요. 자기는 외장 메모리를 했었다고. 자, 그래서 저도 외장 메모리를 사용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외장 메모리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USB 스틱들이 전력을 외장 메모리보다 많이 먹나 봐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외장 메모리 그리고 리더기 일단 PC와 먼저 연결 좀 해줍니다. 파일 복사를 하나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PC와 연결. 자, 그리고 TWRP 언더바 루트에 있는 매지스크 17.1 파일을 외장 메모리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보내기 해주시면 되죠. 보내기 USB 드라이브. 자, 저는 파일이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메시지 뜨는데요. 그냥 바로 복사가 되실 겁니다. 전 덮어쓰기 일단 먼저 해보고요. 자, 이렇게 복사가 되었으면 외장 메모리는 PC에서 제거. 자, 그리고 OTG 케이블 연결하면 되겠죠. OTG 케이블 연결하고요. 자, 그리고 포코폰과도 그대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하고. 자, 포코폰에 보시면 마운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마운트. 자, 들어가 보시면 지금 USB OTG 언체크 되어 있죠. 자, 셀렉트 스토리지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인터넷 스토리지 0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USB 인터넷 스토리지 0, 그 다음에 USB OTG도 0MB 인식을 못하고 있죠. 자, 눌러봅니다. 누르면 이렇게 용량이 나타나요. 그리고 인식을 해요. 자, 이거 인식하는 시간 좀 걸려요. 그러니까 한 2, 30초 기다렸다 눌러보시면 바로 뜰 테고요. 아니면 여러 번 눌러보시면 뜰 겁니다. 파일 시스템만 FAT32라면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OK. 자, 그리고 이 파일에 복사한 매지스크 파일 통해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홈으로 나가서 인스톨 복사한 매지스크 파일이 바로 나타납니다.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리뷰 시스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TG는 제거. 자, 이렇게 부팅이 완료됐고요. 매지스크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된 리스트에 당연히 매지스크 올라와 있겠죠. 매지스크가 어디 갔나. 자, 로딩된 시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매지스크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매지스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가 이 포코폰을 루팅이 된 상태죠. 보시다시피 저도 지금 실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포코폰 실사용 중인 상태고요. 매지스크 루팅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PC와 연결을 합니다. 연결은 됐고요. 자, 이제 스크립트에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퀄컴 디아그 이네이블
이 커맨드 진입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 ADB 쉘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SU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매지스크에서 이 ADB에 루트 권한을 할당할 건지 묻는 메시지가 이 포코폰에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바로 확인 누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set prop 이렇게 디아그 활성해 주는 명령 마지막 이 세 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ADB 쉘. 자, 그리고 SU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확인. 이게 ADB에 루트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확인 안 해주시면 디아그 퀄컴 디아그를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은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엔터. USB 인식음 날 겁니다. 아, 제 노트북이니까 안 나네요. 원래 일반 PC에서는 USB 인식음이 나요. 스피커 켜진 상태에서는. 자, 여기서는 뭐 장치 관리자에 보시면 이제 퀄컴 디아그 포트 올라왔을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장치 관리자에 퀄컴 HS USB 안드로이드 디아그 이렇게 드라이버가 올라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EFS 익스플로러 실행을 하시면 되죠. 자, QPST 설치되어 있으면 QPST 폴더에 있을 겁니다. 저는 바로 이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폰이 언노운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제 노트북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USB 포트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언노운 아니면 SDM845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 기기 인식된 기기가 나오면 그냥 바로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는가 보면 돼요. 자, 기기명 언노운 나왔지만 이렇게 EFS 데이터 로딩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EFS 프로파일즈 폴더, 이 폴더와 그리고 MV 밑에 있는 아이템 파일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IMS 요 폴더 두 군데만 작업을 하죠. SK 같은 경우에 KT 같은 경우에는 EFS 프로파일즈만 작업을 하고 V+는 아예 작업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마찬가지로 파일들을 그대로 하나하나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EFS 데이터가 있죠. EFS 데이터에 지금은 SK 유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 유심입니다. EFS 프로파일즈 보시면 파일 뒤에 서브스크립션 01 붙어 있는 파일은 심이용 파일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유심 2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브스크립션 01 파일 선택하고 그대로 끌어다 붙여넣기. 자, 폴더 매칭시켜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복사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MV 아이템 파일즈 밑에 IMS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립션 01 붙어 있는 파일을 옮겨 놓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 끄시고요. 백업 안 했죠? 근데 백업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업데이트 할 때마다 풀리는데 무슨 백업이 필요하겠습니까? 백업 같은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바로 복사가 완료되었다면 창 다 닫아주시고 이 CMD 창에서 ADB 리봇 포코폰은 재부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팅 완료됐고요. 자, 이렇게 부팅 완료된 상태. 자, 볼게요. 자, 이제 VLT 시그널 올라왔죠. 자, 원래는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저는 프리티의 SK텔레콤이라서 SKT 망이라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14 걸어볼게요. 과연 유지가 되는지. 자, 114 고센터 걸고 있습니다. 자, 시그널이 안 바뀌고 있죠. 프리티 고객센터가 걸리는 게 늦어요. 이거는 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통화 소리가 들리는데도 이렇게 VLT 마크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자, VLT 통화까지 이제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지스크를 실행해서 제거를 눌러서 이제 매지스크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 금융앱이나 기타 다른 앱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VLT 작업이 이제 새로운 VLT 작업이고요. 그때 제 USB 스틱들이 동작을 했다면 이렇게 두 번 촬영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초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은 뭐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샤오미가 이렇게 USB 연결되는 부분에서 좀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USB 스틱 안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리고 포코폰이 부팅이 된 상태에서는 또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거는 뭐 다른 기기들 컨트롤 할 때도 한번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U+는 필요 없고,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EFS 프로파일즈만 필요하다면 패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뭐 아이폰들과도 잘 통신이 전화가 된다는 뭐 그런 후기들도 있으니까 KT도 필요하시면 하세요. 자, 그렇지만 SK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
이 가이드 따라서 무조건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작업이 뭐 긴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하시면 이 영상만큼의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대로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작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괜히 폰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냥 3G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려운 작업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천드리고요. 그건 뭐 어차피 사용자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 유튜브 댓글이나 그 블로그 아니면 이 글이 게시되는 그 블로그 그 글이 게시되는 각 커뮤니티에 질문 남겨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언제나처럼 PC에 관련된 부분은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